해외 취업 101 19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영미권 기업 구직을 할 때 꼭 거치실 연봉 협상 팁에 대해 논해보려 합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 문화는 아무래도 회사 내규를 따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구직 시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쩐에 대해 협상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한편 제가 실제 사용했던 영문 스크립트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주세요. 돈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게 아무래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썰을 풀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봉 협상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비즈니스 딜이자 심리전이란 것입니다. 우리 감성이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자신감으로 접근하자고요. 자, 첫째, 리서치. 보통 연봉 협상에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보시면 Glassdoor.com, Payscale.com, LinkedIn 등을 참고해서 해당 직무의 salary range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과정이 리서치의 첫 번째 단계예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가장 효율적인 리서치 방법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현직자에게 직접 듣는 방법입니다. 제가 11번째 커피챗 에피소드에서 간략히 언급을 하긴 했는데 현직자와 네트워킹을 할 때 우회적인 질문으로 해당 직무의 연봉 수준을 알아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현직자와 커피를 마시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다고 생각한 시점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y Tyler, this could be a little bit personal, but how much would someone in this career path expect to make at each stage? Just want to take it as a future reference. 연봉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각 단계별로 이 커리어 패스에서는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일반적이냐라고 돌려서 묻는 거죠. 이렇게 실제에 근접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최소 내가 얼마는 받아야 만족스럽고 최대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을 잡는 겁니다. 저의 경우 이 레인지 안에서 저의 경력과 스킬을 감안하여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초반부터 희망 연봉에 대해 묻는 경우. 보통 면접에 모두 합격한 뒤에 compensation package에 대해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1번, application system, 즉 지원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희망 연봉이 얼마인지 때려 넣으라는 경우. 글로벌 기업 지원 시스템에서 종종 이런 게 발견되죠. 2번, 리크루터 첫 면접부터 또는 면접 중간에 얼마 받기를 원하냐 훅 들어오는 경우 또는 현재 또는 과거 연봉이 얼마냐 묻는 경우. 자, 협상의 불문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먼저 숫자를 까지 말라. 1번 케이스의 경우 희망 연봉을 바로 적지 마시고 negotiable 이라고 적어주시거나 만약 텍스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00000 또는 1달러 같이 누가 봐도 나중에 협상할 거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고요. 2번 경우에는 훅 들어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스크립트를 잘 외워두셨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참,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바로 답하시기보다 한 3초 정도 뜸을 들이쉬고 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진중해 보입니다. 자, 면접관이 말합니다. What are your salary expectations? Yeah, thanks for asking. I understand compensation is really important, but right now, I'd like to learn more about the entire value of working at your company. Once both of us find the right fit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I'll be able to give you a much better idea and I'm happy to discuss salary later on. 이렇게 미소와 함께 여유롭게 말씀하신 뒤에 입을 닫으세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오케이 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한 번 더 푸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나 부드럽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I'm only looking for what's fair based on my experience and background and the challenges of this position. At the moment, giving you any kind of estimate would be uneducated on my part. I'm sure that your company will be offering a competitive salary within the industry standards. I look forward to starting the interview process and investigating every aspect of the job.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웬만해선 인터뷰 초반부터 더 이상 푸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크루터가 또는 면접관이 숫자를 부르라고 이렇게 푸시한다? We have certain amounts of budgets or we don't really move forward with the candidates.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역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I understand.
Can you share the range being offered for this position? 이렇게 상대로부터 먼저 연봉 레인지에 대해 듣고 나서 본인이 생각한 수준과 비슷하다면 You'll be pretty much in that range and I'm open to negotiation. 이렇게 짤막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바로 안 말한다고 초반부터 면접도 안 보고 탈락시키는 그런 회사는 흔치 않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접 합격 후 본격적인 연봉 협상.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먼저 전화나 이메일로 연봉에 대해 논하려 할 거예요. 1번, 회사 측에서 먼저 오퍼레터 드래프트를 보내주면서 컴펜세이션 패키지에 대해 공개할 수도 있고 2번,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1번의 경우 설령 본인이 원하는 숫자와 근접하다 할지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넙죽 받아들이지 마시고 약간 뜸을 들이면서 오퍼를 리뷰할 시간을 며칠 달라고 요청하세요. 왜냐? 회사들이 연봉을 책정할 때는 딱 한 숫자로 고정되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 레인지를 두기 때문에 언제나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이 회사에 쓸모가 있고 가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제치고 뽑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지 않는 이상 회사 측에서는 여러분의 카운터 오퍼를 일정 부분은 수용할 확률이 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시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며칠 가진 뒤에 메일 또는 전화로 감사의 인사부터 전합니다. Hi David, thank you for investing the time and resources to meet with me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I'm really excited about this opportunity to work at your company. I have reviewed the details of the offer and I'd like to ask a question to you before signing it. Based on my own research and conversation with industry professionals, I understand the average salary for this position appears to be XYZ. And I was expecting at least $87,000 given my previous experience and value I'll bring to the team. I was wondering if there's any way that we could possibly make up the difference. Please let me know if this will be feasible. Thank you. 자, 이제 2번. 숫자를 먼저 공개 안 하고 얼마를 원하냐고 묻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 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협상에 돌입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연봉 레인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리서치에 기반해서 최대치에 근접한 수치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확률이 크다 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상대 측에서는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Thanks for your response. The salary that we offer is what we've budgeted for this position, and we feel that's the right compensation level according to the salary scale of our company. 자, 이렇게 답이 왔다고 기죽어서 그럼 바로 사인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자신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ppreciate the information and I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But I'd like to emphasize that I'm bringing new ideas and rich experience from my previous job and achievement in XYZ project. And I'm confident that will help me mak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your team at a very quick pace once I join. I just wanted to reiterate my enthusiasm for the position and working with your team. And I'd greatly appreciate if you could look into improving the offer.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시 침묵을 유지하신다면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내부적으로 상의해봐야겠다 라고 답이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후에 또 답변이 오면 여러분의 기대치와 비교해서 받아들이시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최후의 카드로 혹여 타 회사에서 오퍼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 예의를 갖춰 잘 설명하면서 적정선에서 카운터 오퍼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쩐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해외 취업 19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리서치, 초반의 연봉 질문, 후반의 연봉 협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연봉 협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하신 후에 실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뵐게요. 안녕.